안녕하십니까. 2987 작은도서관 관장 임만필입니다. 오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를 진행을 할 텐데요. 무등일보 2022년 7월 28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면에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나요? 엊그저께도 잠깐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에서 유치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도체가 향후의 미래의 먹거리다 주장을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화단지 육성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력 있게 가고 있는데, 반도체 특위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심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위에서 지금 이러한 반도체 산업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는 더더욱더 이런 인프라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 전남은 990만 제곱미터, 즉 30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 광주정남 상생위원회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강기정 시장하고 김영록 도의사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항 이전, 혁신도시 기금 문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결과가 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광주 지역에서 특정 학교에서 시험 문제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해킹을 해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했다. 참 큰 문제죠. 해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런 데 활용을 한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중간고사까지 유출됐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학생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컨닝도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뭔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 이게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도청 관련된 보건사업이 내년 3월에 첫 사업을 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총 사업비가 211억 원이 늘어난 466억 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애당초 허물 때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46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다시 투여가 되네요. 광주시의회가 편법 강요와 고압적인 태도로 시끌벅글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감사에서도 기관 경고 받고도 시간 선택제 보호자관 채용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의원들도 활동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개별 보좌관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4명 정도 시의회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을 배치를 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 편법적으로 의원시별로 시간대 해가지고 보좌관을 채용, 개인 보좌관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시간적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의원들도 조례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신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외 실국장들에게 위압적 태도를 취한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갑질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의원들의 자진 문제가 언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시의회 의원들이 평균 나이가 48세인가 49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오래졌는데, 혹시 실국장들이 오히려 의원들을 또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됐으면 어쨌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해야겠고, 실국장들도 물론 초선 의원이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장유유서 따지고. 근데 의원들은 나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시민들 대표로 해서 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양 간에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의 폭염 산불로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죠.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도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야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이라든가 이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상이변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석유라든가 이런 과거의 에너지로만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든가 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막연하게 탈원전이 과연 대안인가. 그래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면 지금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탄소 중립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보다는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원자력이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전기료가 여하튼 간에 싸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유용한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칼럼에는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칼럼도 있고, 야만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드라마죠. 조덕진 논설실장이 내용을 썼네요. 제 아내나 우리 11살짜리 아이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우영우, 드라마를 잘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약자,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장애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력과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함께 공존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상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